안녕하십니까. 네, 기말 대비 나만의 시크릿 노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대비 3주 전 남았습니다. 시험 전까지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노트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개념 로드맵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개념이 아니라 세부적인 어떤 개념의 흐름만 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중요 유형이나 또는 까다로운 유형 또는 심화적인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할 거고, 그것들을 교재를 보시면 다시 백지로 스스로 정리하는 칸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간단한 중요한 유형들이나 또는 까다로운 유형들 또는 심화 유형들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본적인 개념은 마스터 하신 분들만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일단 여기 첫 번째 파트는 여러 가지 함수 파트입니다. 즉 합성함수와 역함수 전까지 해서 함수의 뜻과 정의, 표현들과 그 다음에 함수의 3등 조건, 상등조건이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들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은 함수 뜻이 있겠죠. 자, 함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판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함수라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자판기 알고리즘과 똑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00원을 집어넣거나 동전을 집어넣은 입력값이 있으면 막 그 시스템 위에서 막 불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 상대되는 막 불들이 들어올 거예요. 음료수들이. 그러면 그 음료수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500원을 집어넣었을 때 음료수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의 x에 대한 y값들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500원을 집어넣었을 때 음료수가 2개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의 x값에 y값이 2개가 대응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표현도 알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은 분명히 식으로도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대응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상등 조건이 있는데, 같이 상등 조건이 있는데, 즉 두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함수라는 내용에서 즉 x값들의 모임인 정의역, 즉 입력값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출력값들의 모임인 공역, 그렇죠? 이 두 녀석의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들을 배우거든요. 분명히 기본 개념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형태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다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뜻과 표현에서 또는 상등 문제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함수의 뜻과 표현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시는 게,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건데, 자, 이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분명히 1대1 함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항등함수도 있을 거고, 상수함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거, 마찬가지로 함수를 표현하는 게 함수식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의 각각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래프로 표현하는 같은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함수 파트에서도 분명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기본적인 문제, 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한 3문제 정도에서 4문제 정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1대1 대응, 요 1대1 대응에 대한 같은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도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식으로 표현되는 거 x 값이 서로 다르면 그때 y 값도 서로 다르다 라는 요 표현, 당연히 이 명제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얘랑 같은 표현으로 y 값이 똑같으면 그때 x 값도 같아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대응 문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요 표현과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경우의 수랑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요 포인트가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표현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여기 뭐 1, 2, 3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2개 이상 만나면 안 되죠. 왜냐면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x값은 분명히 다르죠. 이렇게. 근데 그때 y값의 함수값은 똑같으니까 이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증가를 하면 계속 증가를 하든지 감소를 하면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되겠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마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때 모든 실수 x에서 증가를 하는 것도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아요. 모든 실수가 증가를 하거나 또는 감소를 하면 1대1 대응이지만 무조건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증가는 아니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때 요 모든 실수가 증가한다 요 표현 안 된다는 거야. 요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의 포항력을 가진다는 거니까, 즉 1대1 대응이라는 건 꼭 증가함수만이 아니 일반적으로는 증가함수인데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면 모든 구간에서 증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여기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이것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까다로운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도 1대1 대응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녀석이 역함수입니다. 하나씩 대응이 돼야지만 거꾸로 갔을 때 이제는 얘를 정의역으로 할 때 함수의 뜻을 표현할 때 함수의 뜻은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관리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닌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으로 갈 때는 얘를 500원을 딱 집어넣으면 그때 음료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되니까 함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도 1대1 대응과 연결이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할 때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함수의 뜻과 표현과 상등 조건. 자, 함수의 뜻과 표현에서는 우리가 자판기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 같은 거, 정의역, 공역, 치역, 즉 그래프의 뜻, 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뭐 x, y라는 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다 개념서나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상등 조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함수는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얘 근이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 이런 표현들은 꼭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까다로운 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요 함수의 뜻과 표현에서는 요 앞파트 첫 번째 파트, 즉 우리가 에피소드 1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심화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심화적인 내용이 바로 새로운 함수의 정의. 자, 새로운 함수의 정의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에 대한 녀석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때 뭐 까다로운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모든 구간에서 증가라는 표현으로 내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는 정확한 표현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 문제는 자판기로 풀자. 자, 함수의 정의 문제는 자판기로 풀자. 그래서 자판기와 관련된 녀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 문제 나눠주셨죠?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쉽습니다. 1번 문제. 자, 집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1, 그 다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y.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한 x, y 값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즉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프로 해석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함수가 아닌 녀석이 이게 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세로선을 긋는다라는 건 x는 k라고 하면 x 좌표가 다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00원을 집어넣었을 때 음료수가 2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자, 같은 x 값을 딱 집어넣을 때 y 값이 이렇게 2개가 걸린다는 얘기는 음료수가 500원을 집어넣을 때 포카리도 나오고 웰치스도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나가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더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즉 같은 x가 k인 녀석을 다 그었는데 500원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즉 500원을 집어넣었을 때 포카리가 안 나온 거, 포카리를 막 눌러도 안 나오고 자판기 고장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함수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세로선을 그어서 그래프 문제 나올 때 뭐 한다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음료수가 2개 이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음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함수의 뜻에 대한 위배되는 거죠. 함수의 뜻은 뭐냐면 y는 fx라고 한다면 x에 대응되는 y 값이 적어도 하나씩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모든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씨만 대응이 돼야 한다는 게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때 그 x 값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고?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때 대응되는 y 값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가 정의되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즉 마이너스 2,1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찍으시죠. 1이고 마이너스니까 큰 집 크게 딱 찍어. 그다음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여기다 또 찍어주시.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다 또 찍어주시. 그 다음에 이제 x, y가 됐을 때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냐라고 해서 보기를 보시면 x는 1, 마이너스 1에 자 1, 마이너스 2. 자, 요가 봐봐,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각각 하나씩 만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음료수 나오는 거고 2개 이상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렇게 잡았을 때도 정역이 여기만 대응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씩만 걸리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0,1 이번에는 이렇게 찍어버리면 x는 0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는 두 개가 만나는 그 음료수가 두 개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 문제는 우리가 자판기로 풀자라는 내용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세로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x좌표들이 똑같은 점들의 모임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x는 k면 그 위에 있는 녀석들의 x좌표는 다 k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x값에 이렇게 두 개가 걸려버리면 500원을 집어넣었을 때 음료수가 포카리도 나오고 웰치도 나온다는 얘기고 이렇게 만약에 세로선을 그었는데 만나는 녀석이 없다 그러면 500원을 집어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목이 많은데 막 음료수가 안 나와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발로 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성깔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쨌든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양의 유리수 전체의 집합 Q 플러스라고 나와요. 이렇게 양의 유리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집합을. 2번 문제. 그거에 대해서 Q 플러스에서 Q 플러스 즉 양의 유리수에 대한 입력값들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출력되는 y 값들도 그냥 양의 유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양의 유리수에 예를 들어서 뭐 500원, 1000원 이렇게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음료수도 막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 중에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어서 1번이 뭐가 들어왔냐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고요. 두 번째는 fx는 10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는 절대값 x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fx는 x 절대값 x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fx는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 즉 내가 어떤 값들의 양의 유리수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양의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x에다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x값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값에 500원을 집어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온 케이스가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양의 유리수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도 다 양의 유리수인 10으로 나오니까 이번은 상수함수라 하고 어쨌든 함수로 정의낼 수 있죠.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내가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2분의 1을 집어넣든 막 뭘 집어넣어도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결국은 양수니까 즉 x가 0을 포함한 양수니까 그냥 얘도 x로 나오는 거죠. 그럼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2분의 1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얘도 성립이 되겠죠. 알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얘인데 자, x에다가 양수인 녀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0을 포함한 양수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가 x제곱 플러스 자, x가 0보다 커 같은 거니까 플러스 x 나와서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어떤 0을 포함한 양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양의 유리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해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4번도 성립이 된다.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x-1분의 플러스 2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럼 x는 1이고 그래서 y는 2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2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0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는 거죠. 다시 좀 더 크게 그릴게요. 다시 x는 여기 1일 때 이런 선이 있어. x는 1 그리고 y는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림이 그때 분명히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진지 이렇게 그려진지 이렇게 그려지는 y절편의 영향을 받으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때 양의 유리수 여기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y 값을 다 양의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x값을 이렇게 툭 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음수값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3분의 같은 거
3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역수를 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안 되네. 4분의 1? 2분의 1? 3분의 5분의 1? 아무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값들 집어넣으시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양의 유리수에서 대응되는 y 값들이 양의 유리수가 나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음수 값이 나오니까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음연수가 안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더라. 조금 생소한 문제라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3번을 볼 건데 다음 내용입니다. 함수의 정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상등 조건. 두 함수의 근은 정의역의 원소다. 즉, 두 함수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이, 얘에 대한 근이 정의역 안에 원소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다음 보기 중 y는 절대값 x와 서로 같은 함수는 몇 개인가?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y는 x제곱이겠죠. 그럼 빨리 x제곱과 뭐 한다고? 절대값 x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의 근이 얘네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얘는 나누시면 되죠. 0보다 커왔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커왔을 때는 x제곱은 x가 되고 x제곱 빼기 x는 0이 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 보시면 x는 0하고 1이 나오죠. 0보다 커왔을 때. 자, 0이라는 원소, 0이라는 녀석의 원소, 이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있는 얘는 없지만 1은 있죠. 그럼 1을 집어넣으시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일단은 같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얘도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고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역의 원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함수 값이 다 똑같죠. 그러면 이런 정의역을 가진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고 얘도 1이에요. 즉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우리가 뭐 한다고?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을 보시면 y는 x가 될 거고 얘는 y는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가 1이잖아요. 즉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아요. 즉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함수의 정의에서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니은은 서로 같은 함수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다시 y는 2x-1입니다. 그리고 y는 절대값 x. 얘는 얘로 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역이 일단 서로 같아. 얘네 둘을 정역으로 가지고 있고 이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라는 녀석의 정의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을 때 배우는 용어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같다는 게 함수의 정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의역은 일단 저걸 둘 다 쓴다 했으면 같은 거고 그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으면 1이 되니까 얘도 벌써 다르잖아요. 디귿도 같은 녀석이 아닌 겁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 y는 이번엔 절대값 x분의 1인데 자, 마이너스 1 집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집으면 1이니까 둘 다 같죠? 1 집으면 1이고 1 집으면 1이니까 둘 다 같네요. 그러니까 얘도 같은 녀석이 될 거니까 두 개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더라. 너무 쉽죠? 한번 연습해 보려고 집어넣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4번 하나 더. 다음 문제. 자, 정의역이 0하고 1인 녀석이 있는데 fx는 ax-1이라고 했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하여 f는 뭐라고? g가 성립합니다. 자, 그럴 때 두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고 치역이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fx는 gx랑 같다라고 놓고요. ax 빼기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얘를 갖다 다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얘도 넘어간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의 두분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자, 이 녀석의 두분 알파 베타 2차 방정식과 두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분의 알파 베타가 바로 0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분의 합은 얼마가 되죠? 0하고니까 1이 되겠죠? 그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에서 하는 게 쓰시니까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자, 두분의 곱은 0 곱하기니까 빵이죠. 그게 a분의 c가 될 거니까 b 플러스 2가 돼서 b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상등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 자,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 암기에서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1대1 대응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대1 대응과 똑같은 표현 첫 번째로 식으로 주어진 게 있죠. 식으로 주어진 거. 다시 x 값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그때 y 값도 서로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1대1도 만족하고 대응관계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으로 표현되어 있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이라 하면 여기에 1, 2, 3이 존재하고 여기에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개씩만 만나야 된다. 그거를 모든 실수에서 뭐 한다고? 증가가 되면 반드시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라 해서 무조건 증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 두면은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는 증가지만 구간에 따라 함수의 정의가 달라진 경우에는 꼭 증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는 무조건 증가가 돼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거에 따라 함수가 나눠지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는 안 들어가 여기는 들어간다가 나오면 그쵸? 세로선을 그었을 때 다 하나씩 만날 거니까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도 하나씩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는 1대1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가지 표현을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5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가 있는데 자, x가 a보다 커 낫다라는 어떤 정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fx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얘는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잠시만 그려보면 x-3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그림상에서 얘가 분명히 이렇게 1, 2, 3, 3,1을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얘는
만약에 주어진 x값의 정의의 범위가 없다 그러면 가로선을 구하면 두 개가 만나요. x값이 이렇게 다른데 똑같은 y값이 나오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이 만나면 그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버렸네요. 학생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어진 범위가 주어져야 2차 함수 같은 경우 더 이상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상만 나오는 그래프는 이제는 2차 함수는 아닌 거예요. 네, 2차 함수의 일부인 거죠. 어쨌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y값도 x잖아요. 그럼 얘도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x를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는 가로선을 그어서 두 개가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칭축 즉 x는 3이라는 선이 있을 때 최소 a보다 크 같은 거는 얘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보통 얘를 문제를 풀 때 얘는 반파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파장이 나와야지 1대1 대응이니까 요 a 값은 그냥 3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암기한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3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얘는 봐봐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즉 얘가 만약에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 여기를 a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녀석 범위로 잡으면 그때 y값도 a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다니까 요 좌표 즉 이렇게 그려지는 요 좌표는 a, a를 되겠죠. 그래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때 x로 되는 데는 y값도 a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a, a를 지나는 요 점에서 잡힌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빨리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도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 돼서 여기서 중요한 건 a는 항상 뭐 한다고?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같거나 왜냐면 이쪽에 잡아버리면 분명히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이 만나죠. 그래서 이거의 해 중에서 a-2 a-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값은 a가 모이면서 2 또는 5가 나올 건데 그때 a는 3보다 큰 같은 녀석이니까 이 녀석이 되겠죠. 답은 a는 5가 되겠더라 해서 선지에서 5번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아니라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교재 다 보고 계시죠? 자, 6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도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 이 정도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a-1에 x 플러스 b-1이라는 함수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고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녀석에서는 2차 함수로 주어졌는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b. 자, 라가 외추죠? 5b라고 외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즉 1대1 대응이랑 같은 표현이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b의 중요한 말이죠.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수 b의 최소값. 자, 그러면 얘가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즉 1대1 대응이라는 표현밖에 안 주어져.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보시죠. 이 녀석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가로선을 그어서 두 개 이상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위에는 미지수가 두 개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부터 먼저 그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2차 함수로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표준형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x-3의 제곱, 자 여기다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5b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꼭지점이 얼마? 3,5b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너네들이 요 점의 자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점의 자치.
즉 얘가 갖고 있는 이 꼭지점은 3보다 큰 녀석 그래프 그릴 때 얘가 보면 이렇게 그릴 때 여기 꼭지점이 3,5b-9다라고 돼서 3보다 큰 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이 얘가 미지수다 보니까 막 다른 막 변하는 녀석이 되는데 누구는 일정해요. x좌표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은 이렇게 x는 3이라는 선 x가 3으로 같은 점들의 모임 여기 어딘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를 3,5b-9다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3보다 큰 녀석.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건데 중요한 건 3보다 작고 한서 얘가 1차 함수인데요. 만약에 a-1이 지금 미지수니까 얘가 양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 값이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 값이 음수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양수일 때는 3보다 작고 할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니까 성립은 되는데 여기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뭐 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빵일 때 경우인데 빵일 때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빵이면 봐봐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려져요. 왜냐면 y는 b-는 상수니까. 그때는 얘는 가로선과 교점들이 겁나 많은 거야. 1대1대응이 안 되죠. 상수함수는 1대1대응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의미 제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왼쪽으로 흐르면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딘가든 무조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알 수 있는 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a-1은 뭐다? 양수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를 만나니까 일단 얘보다는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3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3을 집어넣으면 3a-3 플러스 b-1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3, 얼마? 3a 플러스 b-4가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이 녀석이 얘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와도 되죠. 여기까지는 와도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되냐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도 안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y좌표는 최대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그러면 3a 플러스 b-4라는 요 y값은 5b-9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는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b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4b가 될 거고요. 자, 9를 넣으면 플러스 5가 될 거고 앞쪽에 3a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4로 나눌 건데 이렇게 4로 나눠줄 건데 b의 최소값은 결국 이 값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값과. 그럼 결국은 a가 1보다 클 때 제일 작은 정수는 a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의 정수가 돼야 얘도 제일 작은 녀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6 더하기 5니까 4분의 11이 되면서 정수가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3을 집어넣으면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9 더하기 5니까 14니까 4의 배수하니까 또 정수가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바보네요.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3A 플러스 5에 대한 범위를 구하시면 되죠. A가 1보다 크니까 3A 플러스 5를 하면 3배라는 거니까 3A는 3보다 클 거고 더하기 5를 하시면 8이 될 거고 그걸 4로 나누면 즉 4분의 3A 플러스 5는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즉 이 값이 2보다 크다 할 때 제일 작은 정수 3인 녀석이 돼야 이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b의 최소값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정도 문제를 풀 줄 아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함수의 구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3보다 작고 할 때 얘를 무조건 1차 함수라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이 빵이 되면 상수함수일 수 있으니까 3보다 작거나 할 때 1차 함수 계통의 녀석이고 3보다 클 때는 2차예요. 자,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1대1 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B에 분명히 범위가 생기겠더라. 여기까지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풀지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x-3의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주면 5b 마이너스 9인데 그때 꼭지점이 3,5b 마이너스 9죠. 이때 요 녀석의 점의 자체는 뭐라고? x는 3이라는 선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빨리 다른 거 그릴 필요 없이 그냥 x는 3이라는 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인데 그럼 여기 막 꼭점 위로 움직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보다 큰 녀석이 그려질 거니까 여기라고 찍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3,5b 마이너스 9다. 그래서 요 꼭점이 이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보다 작고 났을 때 이 1차 함수의 계통 일단은 a가 1이 돼서 얘가 b-1은 어떤 상수함수가 되면 상수함수는 무조건 1대1 등이 아니니까 얘는 빵이 안 된다. 그럼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음수가 되면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는 거니까 가로선을 그으면 어디선가는 무조건 두 개를 만날 수밖에 없죠. 어디다가 그려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알게 되고 양수가 될 때 이렇게 그려지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을 만나버리니까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구나 라는 범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기다 3을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3,3a 플러스 b-4가 나와서 얘가 얘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 범위를 가지고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됐었죠? 아까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 가지고 정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꼭 좀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자, 두 집합 x가 있어. x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y는 y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둘의 범위는 똑같네요. 어쨌든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되겠네. x에서 뭐라고? y로의 함수가 또 1대1 대응일 때 fx가 주어졌네요. 얘도 구간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x가 0부터 2까지의 함수는 2분의 1 x x가 2부터 4까지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a는 음수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f3의 값을 구하라. 즉 a, b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보자고. 자, 여기 x축, 여기 y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x는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식이 나왔으니까 0일 때 빵,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1, 1, 2 1일 때 1.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2부터 4까지인데 얘는 감소를 해요. 잘 봐봐. 여기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음수면 이 함수는 감소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즉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가로선을 그리면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언급했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구간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문제는 그러면 얘는 증가인데 기울기 양수니까 얘는 감소인데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구간에서 증가냐 감소면 1대1 대응입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구간에서 증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0부터 여기 3,
여기 4. x는 4라는 요 사이의 범위의 x값들의 정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는 어디부터? 0부터 y는 또 마찬가지로 4. 요 사이에서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랬는데 여기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는 감소로 그려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 사이에 이 y값은 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2개 이상 만나면 안 돼. 그럼 내가 그릴 때 당연히 여기 부분은 지금 이만큼의 y값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1대1 대응하려면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y값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긴 다 채우면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2개를 안 만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고 있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기 때문에 함수이면서 1대1 대응 함수가 다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보니까 얘는 2,4죠. 여기 4부터 0부터 4까지 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4,1이 되겠죠. 여기 채우지 않으니까 여기 채운 수 넣으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얘가 2,4랑 4,1을 지난다는 두 점을 알려서 A,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고? 4라는 식 하나 나오고 4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되는 거겠죠. 이게 두 번째 식.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3이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4니까 B는 7이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보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은 1 나오네요. 그래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F3을 구하면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고 B는 7 됐는데 F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7 2분의 14잖아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3번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있습니다. 얘도 구간에 따라서 또 나눠졌어요. x-1은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으로 정할 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m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었어요. mn 사이 뭐라고? 관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또 이 mn 사이의 관계식 구할 때 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고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시라고 해요. 봐봐. 이 그래프 봐봐.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부터 그리시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까 0이 될 거니까 x가 1인 선을 그려질 때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요 녀석 x가 1보다 커할 때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때 분명히 뭐 한다 했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봐봐. 이 녀석은 결국은 내가 그림을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릴 때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그렸을 때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즉 봐봐. 대칭축이 얘가 미지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n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나눠지겠죠. 만약에 이 값이 양수에 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간에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렇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1보다 큰 녀석의 즉
요 대칭축이 1보다 큰 녀석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뭐 하는 거야? 만나지 않잖아. 아니, 두 개 이상 만나잖아. 1대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그려지면 최소한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1대1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수 R에서 R로에 대응되니까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1대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이번에 여기 있든 간에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대칭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겹치는 녀석이 될 거니까 안 되겠다. 아,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분명 1대1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2라는 요 대칭축은 반드시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이 1보다는 뭐한다고? 작거나 같은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다 되잖아. 1대1 여기만 그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대칭축이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n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n은 마이너스 2보다 크나 따라 일단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든 어쨌든 내가 이렇게 꼭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지난다고? 1,0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요 관계, 요 녀석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m 플러스 m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m은 마이너스 m 빼기 1이라는 관계식을 찾고 n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더라. 자, 얘는 뭐 때문에 나왔다고? 대칭축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 자체가 1대1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같던지 아니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쨌든 여기를 지나서 이쪽만 그려야 얘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가 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우리가 1대1 되게 되겠더라. 그래서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찾는 거더라.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 되더라고?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들 모든 구간에서 증가다, 감소다 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그리는 문제들, 특히나 대칭축의 미지수 또는 꼭정의 y좌표 미지수 이런 것들 그릴 때 추론하는 영역, 이 영역은 많이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미지수가 나올 때는 얘가 이쪽에 음수에 있는지 0에 있는지 양수에 있는지, 근데 얘가 1에 대해서 구분되니까 1보다 크면 되는지 같으면 되는지 작으면 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